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미국은 확장 억제력으로 핵 우상 공약을 지킬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합참의장 MCM 회의가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 19일 개최되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이번 MCM 회의에서 동맹인 한국의 확장 억지력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펜타곤 수석 대변인 라이더 장군은 오늘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 핵 공격을 확장 억지력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보느냐, 아니면 핵이 없는 한국에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미국은 한국과 오랜 국방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상당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과 함께 서로의 이익과 영토 보존을 소화하기 위해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B-1B 전략폭격기의 괌 배치가 북한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동맹을 지원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함이며 잠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어제 펜타곤에서 열린 한미 MCM 회의에서 확장 억제를 재확인했습니다. 그 확장 억제의 세부 사항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회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것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핵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확장 억제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핵이 없는 한국에 대해 전술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설에는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한국과 오랜 국방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상당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을 포함한 지역의 기타 동맹과 파트너는 서로의 이익과 영토 보존을 수호하는 데 함께 협력하고 상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공격을 억제하고 따라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보존하기 위해 한국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와 계속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현재 B-1B 전략 폭격기가 괌에 배치된 것은 북한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전 세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폭격기 태스크포스가 있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전 세계의 파트너와 동맹을 지원할 것이라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둘째, 우리는 주어진 날짜에 글로벌 작업 수행을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이 잠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확장 억제로 충분히 핵 위협을 제압할 수 있다고 반복해 말하고 있는 미국이 전술핵 한국 배치를 얼마나 허용할지, 주한미군의 핵 역량이 주어질지에도 예측 가능하지 않느냐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도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결단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한반도 상황의 흐름을 냉철하게 분석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의 도발도 점차 강도 높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 국무성 프라이스 대변인은 오늘 국무성 브리핑에서 북한이 NLL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면서 포사격을 도발한 데 대한 본 기자의 질문에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대화와 제재로 북한 핵 문제 포기가 어렵다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말에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는 외교와 대화가 북한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한국의 전술핵 배치를 거절한 데 대해 북한이 최근 한국 정부를 조종하고 있는 데 대한 논평을 묻자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동맹에 대한 약속은 분명하다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Thank you, Need. You know that North Korea invaded the northern limit line (NLL) early this morning. Also regarding former 아시다시피 북한이 오늘 아침 일찍 NLL 북방 한계선을 침공한 것을 알 것입니다. 또한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미국이 외교와 제재를 통해 북한 핵무기를 포기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또한 다른 대안으로 북한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김정은 체제를 바꾸기 위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Those are the words of a private citizen. 그것은 They should be 민간인의 treated 말로서 as 그들은 such. We have 그렇게 made very 다뤄야 clear 합니다. that 우리는 the 이번 행정부의 policy of 정책이 this 이전 행정부의 administration that, by the 정책과 way, 유사하다는 has 점은 been similar 외교와 to the 대화가 policies of 북한이 previous 제기한 문제를 administrations, 해결하는 is that 가장 diplomacy and 효과적인 dialogue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represents the 했습니다. most effective means by 그것이 which 바로 to 우리가 address 조금 the 전에 challenge that 말했듯이 North Korea 대화와 poses. 외교에 열리는 That is why we 문입니다. remain, as I just said a moment ago, open 우리는 to 북한에 대해 dialogue and 어떠한 diplomacy. 적대적 We 의도도 harbor 품지 no 않고 hostile 우리는 intent 한반도의 towards 완전한 the DPRK. We 비핵화라는 seek to have 핵심 practical 목표를 conversations 달성하기 on 위해 fulfilling what is that core 실질적인 and overarching goal, 대화를 the complete 하고자 denuclearization 합니다. of the Korean Peninsula. 북한은 미국이 한국의 전술핵 배치를 부정하는 것을 거부한 한국 정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Our commitment to the security 일본을 of 포함한 our 한국을 allies, 포함한 including the 동맹국의 안보에 ROK, 대한 우리의 including 약속은 Japan, 굳건합니다. 그 is 약속은 ironclad. That commitment 신성합니다. is sacrosanct, as you 아시다시피 know. 우리는 최근 We 확장 억제 실무 그룹을 resumed the extended 제기했습니다. terms 우리는 working group. 동맹국인 We are 일본과 committed 한국을 to 위한 extend 확장 deterrence 억제를 for our 되다짐하며 allies, Japan. 약속합니다. 대화와 외교로서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문제는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군사적인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다른 선택지를 택해야 하지 않느냐는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입장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경을 얻고 나쁜 행동을 불시에 저지를지에 대한 한국과 미국은 만반의 태세를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국무성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안보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님을 모시고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과 그리고 격동하게 돌아가는 한국의 정치권에 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은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시죠? 예. 자, 오늘은 키워드가 안보에 관한 것인데요. 자, 최근 북한이 왜 이렇게 연쇄적인 도발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북한이 지금 7차 핵실험 준비가 거의 끝난 상태고 네. 또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대북 강공책을 쓰고 있고 네. 한미일 군사훈련 또 한미동맹 강화 뭐 이러한 부분들이 북한으로 봐서는 굉장히 조급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이나 또 이제 겨울 들어가고 내년 봄에 있을 여러 가지 식량난 뭐 이런 부분들로 봐서는 대외적인 면보다는 대내적으로 좀 그 자기 체제를 안정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이래 보고요.
또 하나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대화를 얘기하지만 언제라도 실제 핵실험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상황한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전략 자산들이 지금 동해 쪽으로 직결하고 그런 상황들을 볼 때 북한 김정은이 자기 체제의 위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뭘 매일 미사일 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뭐 며칠 전에는 상선이 북한 상선이 5년 만에 침범을 해서 그러한 대응 사격이 일어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대표님 말씀도 참 좋으신 그 견해인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또 분석을 하느냐면요. 최근 김정은이가 간이 굉장히 커졌어요. 옛날에는 전략자산이 들어오면은 겁이 나서 숨죽이고 있다가 가고 나서 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김정은이가 왜 이렇게 대담해졌느냐. 물론 핵무기도 많이 가졌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미국이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또 이걸 이용을 해서 한반도 지금 타이완에 대해서 지금 올해 아니라 내년 초까지 완전히 지금 유니파이드 통일을 해버리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국, 그러니까 중국, 북한, 러시아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 기회에 어떤 형태로든 뭘 전략적인 거 벌리자라고 지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봐야 되고요. 단순히 뭐 김정은이가 뭐 무슨 겁을 주기 위해서 뭐 대화를 하기 아이고 그런 말은 이제 할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정은이는 대화해가지고 핵을 포기한다는 것이 전혀 안 된다고 지금 며칠 전에 이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봐서도요, 이 시진핑이가 별로 말리지를 않아요. 자, 시진핑이도 전략적으로 김정은이가 이렇게 가해서 주름을 잡고 자꾸 깔짝거리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자, 러시아도 마찬가지. 러시아가 지금 힘을 분산을 위해서라도 즉 전략적으로 중국이나 북한에 이런 주름 잡는 일을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더 위험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북한 단독적으로 이렇게 미사일 부분이나 핵 부분을 전개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제 나타난 거고.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 체제 장기 집권화를 간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제는 장기 독재 정권으로 가버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튼 대만 문제를 거론을 해야 되고 또 중국 국민들한테는 시진핑이 대만 통일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미국의 대처는 상당히 강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좋은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고 또 네. 푸틴의 건강 이상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서 전 세계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동서냉전의 시대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핵을 가진 북한과 대처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또 조금은 우려스럽게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북한이 뒷배가 이제 든든한 중국과 러시아라는 뒷배가 생긴 거죠. 그전에는 아무튼 미국과 중국 간에는 뭐 러시아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은 서로 또 물밑 대화를 통해서 뭔가 좀 하려고 했지만은 이제 요 근래 트럼프 대통령 시기부터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상당한 강공책을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 말대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정권 교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논의를 했다. 그렇죠.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 이미 참수부대 부분이 북핵을 폐기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CVID 방식으로 폐기하지 않으면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거하고 일맥상통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김정은이 만약에 북한 7차 핵실험을 했을 때 미국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고 그렇죠. 또 한국 정부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고 한국 정부 내에서는 이제 전술핵 부분 뭐 재배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부분은 뭐 미국 대사나 미국 정부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제가 그 보도한 걸 많이 보셨죠? 거기 보면 요즘에 전부 그 이슈가 그겁니다. 근데 전술핵 무기, 그러니까 확장 억제라 그러죠. 확장 억제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게요. 전술핵이라는 것이 북한이 이미 있는데 한국에는 왜 써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술핵이 한국에도 필요한 상황이 있다라고 여기도 이제 반반의 의사를 가진 싱크탱크는 또 필요하다는 쪽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뭐냐면은 이 지금 전략자산이 와가지고 핵을 투하할 때 그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이미 한국은 핵에 한 방 맞은 상태에서 전략자산은 늦게 도달할 경우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찌 했거든 전술핵을 조한 미군 부대에다가 배치를 해서 미군이 투하하든 우리 공군기가 투하를 하든 그 투하는 누가 하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관리를 해 나가야지 무조건 전술핵 배치는 안 된다라고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한국이 이제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 전술핵 배치 이전에 네, 북한 해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판단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전술핵을 우리 한국에서 뭐 미군 부대에서 가져오든 한국군에 뭐 가져오든 그런 상황이 되면 북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런 NPT 탈퇴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IAEA 제재도 상당히 있을 거고 그래 되면은 북한 핵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의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지 않고 정치적인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걸 모르느냐 알면서도 전술핵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국내용이다. 미국과 협의되지 않은 전술핵은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럼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래 되면 전반적인 외교 전 세계의 북한 탈핵 그러기에 북한 핵 폐기의 전반적인 외교 전략이 바뀌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굉장히 한미 간의 이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북한이 지금 한 100기 정도 이제 뭐 핵을 갖고 있다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나갈 거냐 이런 부분이 없이 전술핵 얘기를 그냥 던진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전술핵 얘기가 나오고 북한 한반도의 어떤 핵 보유 문제, 뭐 주한미군이 됐든 어떻든 그런 상황이 되면은 북핵 폐기라는 일관된 우리들의 주장이 굉장히 퇴색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것은 북한이 바라는 바다. 전술핵 배치 문제가 한미 간의 어떤 얘기들이 되고 만약 그럴 경우에는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 선언을 해버릴 거고 그래 됐을 때 IAEA나 NPT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강경적으로 돌고 북한 핵 인정으로 가고 핵 보유국 상황으로 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점이에요. 그렇다 해가 북한이 핵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한국이 그냥 두드리 맞는다. 뭐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지만은 단정적으로 또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지 않고 여러 가지 동북아 상황이나 또 전 세계의 상황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만 고립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것은 북한의 전술에 넘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저는 전술핵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국민들이 다 알아요. 단지 하나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또 북한 핵 폐기를 전제로 한 전술핵을 가져올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시점이다. 지금 한국 내에서 전술핵을 얘기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뭐 생각은 좀 달라요.
걱정하는 뭐 북한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그들이 북한 핵 폐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주장해 왔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봐서는 이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전 세계적인 핵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맞아요. 북한은 예, 맞습니다. 북한은 어차피 핵 보유국이든 아니든 핵을 가진 국가라는 거는 맞는 거예요. 보유국을 누가 인정하든 하나든 핵을 가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핵무기를 안 갖다 놓는다라니까 어저께는 조선중앙통신이 한국에 조롱을 했잖아요. 봐라. 미국이 전술 핵도 안 준다 하지 않느냐 하고 지금 약을 채우거든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제 재래식으로도 충분히 미국은 또 방어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핵이 오기 전에 재래식으로 한미 훈련이나 잘하고 지금까지 대포 한번 제대로 못 써갖고 지금 미사일이 가다가 꼬그라지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아무튼 미국이나 일본 또 호주까지 포함해서 훈련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야당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이제 9.19 군사합의는 이미 폐기된 거와 마찬가지고 미사일을 이틀에 한 번씩 쏘고 있는 또 북한 7차 핵실험을 할 거라는 대부분의 나라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은 물론이고 7차 핵실험 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면 군사훈련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런 문재인 방식이지. 정권이 바뀌었는데 문재인식으로 바보 군인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전쟁 훈련을 실질적인 훈련을 하지 않고 자판만 두들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이 안보관은 바꾸는 게 맞다 이래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러시아 침공이나 또 시진핑이 이제 대만 통일 문제 항상 대만 통일 문제는 정권을 잡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은 조금 양상이 다른 입장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랬을 때 이제 대만을 만약에 중국이 침공을 할 경우에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이 뭔가 가장 가까우게 있는 것이 이제 괌이나 일본이나 혹은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인데 그 정쟁의 형태가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어떤 상태로 움직임을 할 거냐 혹은 군의 이동보다는 전략 자산들의 이동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고 또 그랬을 때 북한이 거기에 어떠한 식으로 반응을 할 거냐. 물론 중국과 공조하고 러시아와 공조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내 정치는 이미 그러한 외교 부분이나 경제 부분을 일탈해 버렸어요. 이제는 여야 간에 죽고 죽이는 그런 양상을 누가 죽느냐 누가 살아남느냐 이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으로 또 우리 정통 보수 정당인 우리 공화당을 봐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지금 미국도 이런 말해요. 지금 한반도도 위기 상황, 전부 보면 위기 상황인데 정치권은 맨날 싸움만 하고 있고 정쟁만 하고 있다고 참 창피스럽습니다. 이재명이 같은 사람은 범법자가 압수수색 받으면 당연히 해야죠. 박근혜 대통령 때 자기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외는 없다고 압수수색하라고 해놓고는 자기들은 안 받잖아. 그리고 민주주의가 완전히 죽었다 웃기고 있는 소리 하지 말아보세요. 지그가 민주주의를 언제 했다고? 공산주의 하다가 지금 나가라 시대인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국민들을 온통 5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민주주의가 무슨 놈의 민주주의야?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죠. 법 좋아하는 사람들 법으로 망하고 말 좋아하는 사람들 말로 망한다. 예. 제가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 말에 뒷다리 걸려가지고 힘들고 또 유동규라는 사람이 이 판에는
어리라는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 같으면은 이제 뭐 소위 이재명 사단이라 그러니까 균열을 간 거고 그것이 어디까지 갈 거냐. 문제는 국민들이 이래 보는 거예요. 이재명이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 이 차원보다는 오히려 당대표를 맡은 이재명이 왜 당대표를 맡았느냐. 사법 리스크가 당연히 있고 그러면 그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방어벽을 4차 방어벽을 친 거예요. 하나는 본인이 국회의원이 된 거고 두 번째는 당헌 당규를 이재명 살리기 당헌 당규로 바꿔버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팬덤 이재명을 좋아하는 개딸 용자들에 의한 팬덤 정치를 해서 당내의 민주적인 절차라는 게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이번에 이제 민주당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사법 리스크 거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수당이니까 국회가 뭐 민생이 어쨌든 다수당의 위력을 발휘하면서 국민들한테 이제 업소 전략으로 가는데 그것이 먹혀들지 않는 이유가 박근혜 정부 때 죄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정치 보복을 하고 수백 명 감옥 보내고 또 박근혜 대통령 외에 다 합치면 한 100명 정도의 형을 받고 또 실질적인 감옥에서 다들 고생들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억울해서 돌아가시 자살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이미 그러면 뭐 죄 없는 대통령한테도 너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걸 국정농단이라고 제3자 뇌물죄라든지 경제공동체 뭐 이런 묵시적 청탁 이런 얘기들을 갖다 붙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인이 있고 또 그 정인에 따른 증거가 하나하나 나타날 텐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묻고 이재명 야당 대표라 해서 제1야당 교대 야당 대표라 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은 아무튼 부정부패 관련된 정치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단호하다.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좀 이제 깨달아야 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탈 이재명이라는 얘기들이 테러를 찾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That's all right. 교포들도 그래요. 지금 인지상정이라고 지금 그죠? 문재인 정권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똑같은 잣대를 놓고 보면은 자기들이 하는 것은 전부 정치 탄압이라고 몰아치더라고요. 그러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입법기관이에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체가 입법기관인데 그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지 않고 헌법에도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정치적 탄압이다. 또는 자기들 피해 나가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될 수가 없죠. 국민들한테.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 명확합니다. 만약에 부정부패한 어떠한 정치인도 다 조사해라. 대장동, 뭐 백현동 등등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뭐 7, 8가지가 지금 걸려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제 기소 문제가 나올 거 재판정에 서야 되고 그러면 이재명 구하기 위해서 민주당 정통 야당인 민주당이 퇴색돼 버렸죠. 예를 들어 지금 김대중 대통령 이후부터 민주당이 이상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혹은 정체성에 반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이제 터질 때가 돼 버렸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입장들을 들어줄 거냐? 저는 국민들의 여론은 싸늘하다 이래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지금 이제 뭐 불기 시작하면은 뭐 안에서 이제 뭐 계속 떠들고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오면은 저는 건설 비리가 성남에서만 경기도에서만 있었다고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기초단체장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버렸다. 그러면은 전반적인 건설 부패에 대한 고리를 이참에 한번 끊어보자. 문재인 정권 5년 사이에 벌어졌던 돈 되는 건설 사업들 혹은 용도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조사를 하면서 새로운 정치의 그러한 정풍운동이라 그럴까요? 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를 이제 실현한 길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그 붉은 적폐,
악법, 악행, 악습 이것을 완전 정리하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재명한테 칼대는 정도인데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당연히 해야죠. 법 위반이 되고 부정부패가 있으면은. 단지 그 외에 정책적인 부분 혹은 그 이념적인 부분에서 문재인 정권이 5년 정권이 2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막아버렸는 그러한 정책이나 그러한 불법 법안 문제, 잘못된 법안 문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를 해라. 그 정리를 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내질러놓은 여러 가지 그 일들 때문에 네. 한국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질다. 지금 이해찬 그 전 민주당 대표 말대로 뭐 정권이 20년 정권이 아니라 5년 때문에 20년 퇴보하는 상황이 와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좀 단호해져라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는데 지금 한미일 그 훈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여기도 이슈가 많고 또 정신대 문제가 또 문제가 이슈화 돼가지고 좀 교포들이 또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물론 일본은 어차피 같이 그 안보를 같이 해야 되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또한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상 문제라. 지금 문제는 네. 그 한일 간의 이 관계는 명확한 게 일본의 역사적인 반성이 전제돼야 되는데 그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한일 회담, 한일 조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소미아 문제라든지 국가가 국가 간에 맺었는 부분들은 지켜야 된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고 만약 그래 되면요 어느 나라가 그 나라의 국가와 조약을 맺고 그런 그 합의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대단히 잘못한 부분이 많다. 지금 이재명이 지금 막 떠들다가 일본 부분에 대해서 뭐 친일 노선 혹은 예를 들어 죽창가 투 조국의 죽창가 투 전선을 펴다가 자기들의 사법 리스크가 들어오는 부분 그 문제는 이제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그 일본 총리하고 간담회라도 잠깐 만났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단지 이제는 조금은 대한민국의 품격이나 국격을 좀 지키고 외교 라인에서 그러한 절차적인 문제 또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좀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냥 외교 라인하고 대통령실의 안보 라인이나 여기가 서로 경쟁하듯이 공을 나누는 그런 입장은 옳지 않다. 이번에 그 영국 지금 조문 외교 또 유엔 연설 또 48초 바이든 면담 뭐 또 한일 간의 그러한 간담회 정상회담이 아닌 뭐 여러 가지를 겪어보면서 아 외교가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했구나.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박진 외교 라인들이 경쟁보다는 오히려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문제 뭐 또 국제 정세에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준비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빨리 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야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 길수록 한반도의 그 충돌이 아주 많아질 확률이 많다고 이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한미일 그 훈련에 있어서도 솔직히 말해서 왜 그렇게 문제는 좀 있어요.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북한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과연 일본이 싸워줄 거냐 한국을 위해서 싸워주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일본은 유엔군이 아니에요. 6.25 때 유엔군이 와서 한국을 구원하듯이 우리는 1945년 이전에 일본의 압박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일본이 뭐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북한하고 싸운다? No way.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이익을 잃기 위해서야. 그러면 뭐냐? 그러니까 미국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일본은 전쟁이 일어나도 싸움은 안 할 것이다. 그러면 왜 같이 훈련을 하느냐 하니까
자기네들이 자국 국민들을 피신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한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왜 우리 바다를 다 내줘가면서 일본한테 뭐 해라. 그것도 다 문제는 있어. 같이 힘을 합해서 김정은이한테 우리 파리가 이게 동맹국은 아니에요. 일본은 삼각 한국 연대 구도로 가는 거지. 연대가 합쳐서 있는 힘만 보여도 김정은이가 약간 좀 움츠러하지 않거나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솔직히 말하면 동맹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코드에도 일본이 뭐 좀 오케이 하지 않고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무튼 일본이 우리 한국이 J-코드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왜 안 들어가요? 호주도 수송 부분 이래 해가지고 참여를 했잖아요. 네. 지금 일본의 자위대가 뭐 지금 민주당은 뭐 한국에 이런 뭐 도를 다 이러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정서는 그거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그때는 진짜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그렇죠. 힘든 상황이 온다. 저는 뭐 국민의 정서는 그것을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침수봉대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예의주시해야 돼요. 자, 일본이 한반도의 전쟁에 있어서의 역할이 뭔가, 또 그들의 노리는 노림수가 뭔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대비를 하는 거지. 일본 상공으로 일본 열도를 지나가지고 미사일이 떨어지는 일본 상황에서는 일본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단지 하나 그것이 침소봉대에서 뭐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라든지 혹은 한미일 동맹이라든지 이런 한미 동맹은 강경하고 아주 강하게 강화를 해야 되지만 일본하고 동맹을 한다, 군사 동맹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우리가 명확하게 노선 입장을 변하지 않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아무리 그의 문제를 떠들어도 국민 정서상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야당의 얘기들이 먹혀들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국민들이 그런 것들은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일본은 일본의 자기 야욕 때문에 하겠지만 불가능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아주 좋은 말씀 많이 쓰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